내년 태안군 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에 해상풍력단지 찬반 주민들이 몰려오면서 태안군의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 없이 예산안은 최종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5일 밤까지 북부 지역은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리고 16일에는 날이 흐린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의 청년 인구가 2년 사이 4만 4천 명이 줄면서 50만 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수도권이었으며 주된 이동 사유는 직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안군의회가 내년 태안군의 살림살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임시회를 15일 열었습니다. 예산안에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극심한 찬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웠다고요? 네, 태안군의회는 15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열겠다고 미리 공고한 상태였는데요. 임시회가 열리기 3시간 전부터 해상풍력 건설 찬반 주민 200여 명이 의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은 내년도 태안군 본예산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해상풍력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예산 통과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통과 저지에 나섰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소방인력까지 배치됐습니다. 결국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은 질서 유지와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의 방청을 제한했는데요. 이후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고 막말과 고성도 오갔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경호권도 발동을 했고 또 제가 특위위원실은 안 갔지만 특별위원회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현장 좀 보니까 상황이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은 그러면 결국엔 처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을 제한한 채 임시회 시작 4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은 모두 7명인데요.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은 찬성 4표, 기권 1표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해상풍력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돼 14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중 6,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예산은 23억 원을 삭감한 6,850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런 충돌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안 처리가 지금 한 차례 불발된 상황인 거죠? 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일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해상풍력 반대 주민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의회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본예산 처리를 마무리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충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안군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모두 1.8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찬성 측은 새로운 먹거리, 반대 측은 어장 황폐화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15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북부 3에서 8cm, 나머지 지역은 1에서 5cm입니다. 16일에는 눈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최저기온은 청양과 예산, 홍성이 영하 9도, 서산과 당진 영하 8도, 태안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다며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8,000여 명의 청년이 충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4만 4천여 명이 줄면서 5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도가 30.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충남을 떠나는 이유는 직업이 35.9%로 가장 많았는데요. 충남도는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 한파 날씨에 매서운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과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 창문과 외부 수도 배수관 등 단열과 보온 상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틀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복이나 가벼운 웃옷을 더 입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를 꺼내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에는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꼭 뽑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4일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는 공모로 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추진 동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해 들어서면서 로드맵대로 움직여 반드시 이전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시 유치 성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등 나머지 대선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공모 형식으로 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3월에서 4월쯤 결정하리라 보고 있다며 늘 말씀드렸듯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로 늦게 지정됐기 때문에 드래프트제를 이용해 7개에서 8개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내포신도시 등 주변 지역 의료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재활병원 설립 예산을 확보했지만 민선 7기 때 중단된 상황이라며 아산시와 협의해 부족분은 설령 우리가 보완하더라도 이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6일 지방선거 직전 충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거론한 뒤 암센터와 치과병원을 비롯해 의과대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참여해주고 나머지는 명지의료재단이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납부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민정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민정입니다. 예, 먼저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추진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한 끝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산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맺고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억 원을 투입해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포스 시스템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서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총 340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와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의 공정성 확보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접수된 340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와 면접을 통해 154개 업체를 엄격히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사업 이후의 현장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까요? 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이번 사업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산시를 방문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한 업체는 평소 점포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진하지 못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점포에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조민정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인 충남의 한 기업과 상생결제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를 활용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입니다. 서산시가 교통사고가 잦고 또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17곳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림사거리와 둔당사거리 등 7곳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예천사거리와 호수공원 사거리 등 10곳에 대해서는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의회가 내년 예산군 예산안을 심사해 약 1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종 의결된 예산안은 7,317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군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에 5억 4,130만 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1건에는 5억 7,36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기금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홍성군이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이홍성장터를 통해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의 친환경 농산물과 홍성한우, 광천김과 새우젓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안군의 겨울철 대표 특산물인 달래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태안군은 태안달래는 원북면과 남면 일대 310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출하가는 8kg 한 박스당 8만 원대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태안달래는 맛과 향이 독특하고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피로와 불면증, 빈혈과 식욕부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가 방문 판매어 위반업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최근 노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해 고가의 판매를 한 방문 판매어 위반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와 불량식품 판매 행위, 허위 과대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떠돌이 매장에 가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